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야, 여기서 뭐하냐?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아, 똥 그만 좀 해. 안 그래도 나 얼마 전에 똥구멍 개방해가지고 개방형 인간이 돼가지고 스치러져 죽겠는데. 아니,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니, 내가 동구멍 개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똥방귀가 줄줄 새. 근데 내일 회사 면접이야. 에이, 설마 회사 면접장에서 그 생리현상도 멈추겠지. 야, 그거는 내가 동구멍을 몰라서 그래. 이거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샌다니까. 아무리 참으려 해도 그냥 피리 소리가 나와. 야,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대신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기회는 딱 한 번뿐이야. 뭔데? 면접관이랑 얘기할 때 딱 손을 들고 제가 평생 장기가 하나 있는데 드럼 솔로입니다. 합격이 됐든 불합격이 됐든 여기 있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야, 갑자기 드럼을 치라고? 그리고 내가 넣어준 이 사운드를 크게 틀고 그 순간 최대한 동구멍을 개방해서 가스를 뿜어. 너무 맥락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급할 때 타이밍을 잘 잡으라는 거지. 굳이 안 나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한번 해봐야겠다. 다음 날. 네, 땡처리 코인 회사 면접 진행하겠습니다. 면접자분 들어오세요. 예. 미치겠네. 긴장해서 벌써 배가 아프네. 어제 길버시 말해준 수법을 써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평생 장기가 하나 있는데 드럼 솔로입니다. 합격이 됐든 불합격이 됐든 여기 있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코인 회사에서 드럼 장기를요? 재밌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어떠셨습니까? 아니, 방귀 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리던데.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93화. 오늘도 체스님, 동구멍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녹음을 불참을 했는데 뭐 저 없이도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허전했습니다. 아. 아무래도 길버님의 존재감이 역시나. 기린님이 형은 원래 좀 이빨 소리 잘하는 스타일이고. 아니, 그걸 봤어야 돼요. 그 얼굴 하얘진 이 기린님의 네. 이거 명언이 있었죠. 지금 지난주에 에피소드가 너무 빵 터진 게 네. 지금 창펑 저가 힘든지 내가 힘든지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거 명언이에요. 네. 창펑자가 당연히 힘들겠지. 근데 그만큼 나도 힘들다. 그렇죠. 내 고통을 그렇게 이완시키지 말라.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이건 진짜 명언이다. 이거 진짜 진심으로 아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누가 더 힘들다고 쉬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그 정희친 내용 중에서 네. 실제 내용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실제로 뭐가 셉니다, 자꾸. 진짜. 아니 이분 캐릭터 지금 다 내려놓은. 무엇이 새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겪으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비밀로. 아니 하고 사실 기린 씨가 우리 셋 중에는 제일 뭔가 좀 이 깔끔한 그런 이미지인데 이 기린 씨 이미지에 좀 타격이. 근데 지난주 그래요. 방송은 진짜 진심으로 재밌더라고요. 네. 아니 재미없을 뻔했는데 진짜 지난주는 거기 동구멍에 하드캐리 다 했어요. 명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아파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하는 게 더 웃기잖아요. 근데 지금 진지하게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한 줄 넘겨갖고 끝내야 될 것 같아.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오죽하면은 우리 블루 형님께서 괜찮냐고, 동구멍 괜찮냐고 연락까지 주실 정도로 아주 이제 파급력이 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동구멍은 아닌데 전 돔 사태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 이제
생각도 안 날 만큼 네. 또 가려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감사한. 네. 어, 오죽했으면 주연이 바뀌었겠어요, 저기.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그거를 역할을 하나 더 그 봉천동 똥쟁이 컨셉으로 한 주 더 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길 수가 없죠. 이건 아니 그냥- 청풍자랑 비슷한. 단순히 변기가 막힌 거랑 이거는 이제 급이 다르니까. 아 급이 달라가지고 이거를 지금 지난주에 그렇게 한 상태에서 길버님을 주인공을 하니까 이게 뭔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아무튼 이제 뭐 웃으며 얘기하지만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네. 좀 그 건강해야지 또 우리 이 시장을 이 업계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동구멍 조심도 이 업계를 위해서 잘 해야 된다. 이제 내 동구멍이 내 동구멍이다 동구멍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끊기로 한 그 야구를 네. 열심히 보면서 또 LG가 또 지금 또 잘 하더라고요. 2위 지금 2위인데 뭐 시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2위인데 네. 이게 계속 봐야 되나 또 이게 바람 야구잖아요. 또 LG가 또 이제 네. 언제 또 내려갈지 모르니까. 저는 그 사실 홈 개막전에 직관을 갔었어요. 뭐요? 아니 그 얘기도 안 하고 네,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겼죠 그때. 이겼죠. 네. 그래서 3연승 했으니까. 네. 홈 유니폼에 마킹을 했거든요. 처음 진짜 정품 유니폼에다가 딱 마킹을 했는데 이제 제가 마킹을 안 한 상태로 유니폼을 좀 오래 입었더니 여기 이제 때가 목 라인에 이제 때가 타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아볼까 해가지고 세탁기에 넣었다가 마킹이 다 떨어졌어요. 누구 마킹했는데? 오지원 선수 마킹을 했는데 한 번 입고 나름 그 마킹 그 이름 그거 사는데 22,000원이에요. 비싸네요. 비싸네. 한 번 붙여서 사진도 못 남기고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그럼 다시 붙이면 되잖아 그것도. 다시 붙이면 되는데 그게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실리콘 재질을 녹여가지고 부착시키는 그 원리라서 이게 그 붙었던 데가 이제 자국이 남아요. 떼어져도. 그래서 그거에 잘 맞춰서 붙이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겹쳐가지고 지지. 아니 근데 뭐 그거 저기 야구장 가면 거기서 해주잖아요 그 전문가가. 전문가 아니고 그냥 알바가 해줘가지고 알바한테 잘 해달라고. 알바가 이게 다 하나씩 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딱 가운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 그냥 하면 될까요? 그래서 해주세요 하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고 바쁘면은 그 위치에 딱 맞게끔 못 해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건 뭐 제 잘못이니까 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아무튼 좀 22,000원 날린 것 같아서 아쉬웠다. 길버님 근황은 뭐 그게 그- 이게 가깝게 저는 뭐 이제 잘 수술했고 네. 네. 이제 하체 일부분의 세포가 이제 저도 좀 부족하지만 이제 녹음을 잘 하기 위해서 네. 다시 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얼굴을 진짜 오랜만에 봐요. 지난주에는 진짜 입을 부르는 어떻게 된지 간에 20분을 떼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아니 근데 수술 전에 녹음하지 않았어요? 네, 수술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전이 진짜 아팠죠. 전이니까. 전이니까 좀 미치잖아요. 수술 후면은 차라리 그게 없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그게 마취도 안 된다면서요? 아니 마취했어요. 하반신 마취. 마취도요? 네. 하반신 다 마취예요? 네, 하반신 마취. 아니 근데 그 수술 마취 풀려도 그렇게 안 아프지 않았어요? 뭐 무통주사 맞아가지고 뭐 괜찮았는데 뭐 이제 아무튼 굉장히 이제 먹을 때마다 이제 그 쌀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구나. 기저귀를 차야 하나. 하고 나서 원래 수술이 하고 나서가 되게 좀 귀찮은 일들도 많고 되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기보단 좀 힘든 그런 것도 있는데 참. 근황 이제는 당분간은 근황 안 묻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제가 약속했잖아요. 좀 나으면은 제가 그 골프가 가르쳐 드리고. 네. 지금 누굴 그래서 실례가 아니 이게 이제 체스님의 그 특징이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 엄청 충만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만심이 아니 왜냐면은 그 전혀 못 치고 계시니까 뭐라도 아, 이제 그쵸. 해야 되는. 이제 경력 1년도 안 됐는데 아니 1년이 뭐예요? 지금 뭐 4개월 됐는데. 4개월인데 뭐 저보다는 좀 나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근데 뭐 둘이 이제 재밌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동구멍 근황은 이제 묻지 않아야겠다. 힘드시니까. 아니 근데 뭐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병원 안 가셔도 되잖아요. 아니 가서 이제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죠. 아, 몇 번 아직- 더 가야 되는. 아직 자리 개방 잡았는지. 아직 개방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니 이게 그 좀 개발자의 직업병 아닌 직업병 같아요. 계속 앉아서 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저도 개발자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는데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개발자를 못 만나거든요. 아. 이렇게 열심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 그래요? 막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동구멍 얘기 자꾸 동구멍 얘기는 이제 그만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이번 주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주제는 이제 얼마 전에 큰 사건 하나 터졌잖아요. 그 네. 지닥 해킹 사건 그리고 피처링 국민연금 내부 주식 거래.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냐면은 제가 이 지닥 해킹 사건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이 코인파 정말 개판이다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기린 씨가 이걸 던지더니 다 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어느 거예요. 시장이건 다 개판. 네, 그래서 이게 지닥 해킹 사건 vs 국민연금 내부 주식 거래 뭐가 더 세냐 뭐 이렇게 하려다가 어쨌든 이게 좀 코인이니까 이제 또 이제 지닥 이번에 해킹 사건이 또 되게 또 어마어마한 전례를 남긴 게 아예 내부에 들어가서 개인키를 탈취한 게 아니라 그 콜드 월렛에서 핫 월렛 옮기는 과정에서의 아예 내부 시스템을 그냥 털어가지고 뭐 핫 월렛 전체 보유 자산의 20몇 프로면은 사실 핫 월렛을 그냥 다 털렸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핫 월렛을 다 털렸는데 이제 이런 해킹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얘기해보면서 또 너무 이제 코인 이거 문제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코인 시장만 이런 거냐?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내부 내부자들 이제 주식 거래 하는데도 이제 징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인만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약간 네. 사실 이제 보통 핫월렛의 70% 그리고 이제 30% 콜드월렛의 70% 이렇게 뭐 권장을 하는데 23%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했다면 이제 거의 다 털린 거나 마찬가지고 그 남은 것들이 이제 뭐 이더리움 ERC 토큰들은 뭐 안 가져가고 남았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제 뭐 개인 키를 탈취한 게 아니라는 또 이제 뭐 근거더라고요. 네. 그 개인 키를 탈취했으면 그냥 다 가져갔을 텐데 이제 7% 남겨놓은 거 보면은 이게 단순히 개인 키 탈취가 아니라 이제 뭐 어떤 권한을 핫월렛에 이제 모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제 습득을 한 거다. 뭐 습득이라기보다는 이제 탈취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거래소 해킹을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봐왔잖아요. 꽤. 근데 보면 거의 다 개인 키 탈취보다도 거래소 어떤 시스템, 내부 시스템 해킹 사례가 좀 많았잖아요. 뭐 CS에다가 뭐 이상한 파일 던져놓고서는 설치하게 되면은 랜섬웨어고 뭐 이런 류의 이제 메일 보내고 그런 그쵸. 게 이제 가장 이제 많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비밀번호 치거나 뭐 이제 서명하게 되면은 이제 다 털리는 거죠. 그런 류가 사실은 그러니까 보안에서의 얼마나 보안이 강하냐는 사실 그곳에서 어디에 취약점이 얼마나 강하느냐 그걸로 이제 따진대요. 그러니까 집을 아무리 단단하게 지어도 그 보안이 어디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붕 위에가 뭐 어떤 자재가 뭐 있어가지고 문으로는 못 들어가는데 그 지붕 거기가 이제 뭐 이상해가지고 뭐 도둑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면 이제 거기가 보안 취약점인 거예요. 그만큼이 이제 보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정문으로는 안 들어가, 누가 도둑이 정문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취약한 곳을 많이 노리죠. 그게 이제 고객센터, 이쪽이 이제 가장 민간인하고 이제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또 이런 거잖아요. 응대하면은 여러 가지 응대하다 보면은 막 무심코 이제 누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을 이제 많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사실
정문이 뚫린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그게 그래서 이게 이 지닥 해킹 같은 경우는 그 뭐 만투콕스 뭐 이 정도 급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게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하면서 얼마나 보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해킹 나면 그 해킹 문제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ISMS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ISMS 다 받았거든요 여기도. 네. 그쵸. 근데 이제 다 털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럼 여기서 문제가 또 제도를 가지고 막 이거 해킹 뭐 이거 뒷북 치면서 막 사실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없는 내용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 좀 그런 거 아닐까 싶어. 뭐 예를 들어서 금고가 있는데 홍채 인식과 뭐 막 이런 걸 다 지문 인식 이런 걸로 엄청 보안 시스템을 빠방하게 해놨어요. 그 시스템들을 일일이 해킹해서 들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그 등록된 사람을 접해서 납치해. 그러니까요. 그런 뉴스. 그래서 홍채인 눈뜨개에서 통과하고 지문 찍고 하면은 사실 그게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다 뚫리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 잡아다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것도 블록체인이 아무리 보안이 강하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 블록체인 빼고 나머지 블록체인으로 들어가는 그 보안이 약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뭐 API를 이제 공격을 한 걸로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뭐 수입 거래라고 하는 저도 이제 그냥 이제 거래소에서 그냥 콜드핫 옮기는 걸 수입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기사에서는. 네네 그렇게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런 거래가 있는데 그거를 딱 실행시키는 API를 딱 자기네들이 가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보냈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API를 진짜 허술하게 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가 키도 없고 블록체인은 진짜 너무 멀쩡한데 이 블록체인을 움직이는 이 API 잘못했다가 이 정도의 그 피해가 생기니까 사실 이거가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이 업계에서는. 물론 이 사람들도 블록체인 업계 사람이지만 이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API고 뭐고 이거 뭐 알게 뭐야. 어쨌든 지닥이 털린 거 아니야. 거래소가 털린 거 아니야. 니네 블록체인 업계고 거래소고 크립토 업계고 다 이제 그런 데 털린 거면 막 할 말 없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사실 뭐 우리도 할 말은 없잖아요. 야 우리가 백날 이거 블록체인 털린 거 아니에요. API가 털린 거예요. 얘기해줘봤자 뭐예요. 이게 구차하기만 하지. 게다가 이런 사례가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선례들이 계속 있었어요. 전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는 이게 경각심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좀 뭔가 뭐 기술 문제인 건지.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지다 잘못도 크긴 한데 제 생각에 이거는 사실은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뭐 왜냐면은 뭐 이번에 뭐 지다 가상자산 해킹만 있었지만 뭐 우리 아시다시피 뭐 은행들도 개인정보 다 털려가지고 이제 뭐 저희 개인정보 다 공공재라고 하잖아요. 네네. 은행 같은 경우는 뭐 벌써 수십 년 이상의 뭐 기술력을 가지고 수많은 자산들을 쏟아 부어가지고도 그렇게 하는데도 털리기 때문에 네네. 이게 사실은 뭐 완벽하게 100% 해킹을 막는다.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거래소에서 문제가 제일 뭐냐면 일단 털리면 그 자산을 되찾아올 수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가깝거든요.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잔고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그 숫자니까 그 디지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록 다 남기고 이제 그 고객 해킹 당한 고객하고 그다음에 돈을 가져간 것 같은 고객 그 두 고객 계좌 정지시키고 나중에 뭐 돈 다지고 그냥 수정만 하면 돼요 사실상. 절차를 거쳐가지고. 근데 블록체인상에서는 사실은 그런 절차 자체가 어렵잖아요. 뭐 그 자산에 대한 권한을 100%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고민할 문제가 필요하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이 이거 블록체인 뭐 보안이 좋은 게 맞나? 사실상 이게 유저한테나 또는 이게 권한이 바깥쪽에 너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뭐 더 속수무책인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사실 지다뿐만 아니라 뭐 업비트도 해킹 당했고 하는 거 보면 업비트도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사실 작은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해커들이 그
대상으로 잡지 않았을 뿐이지 대상으로 잡았을 때는 얼마든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이 그 진짜 보안이 좋은 게 맞나 이것도 생각해볼 여지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의 이런 정의가 뭐 어느 범위까지를 보안으로 생각할 것인가 이거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다시 되돌리기가 너무 이제 어려운 거죠, 블록체인은. 그렇죠. 이제는 사실 블록체인이 보안이 좋다 이런 이슈는 이제 사실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보안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엄밀히 얘기해서 이중지불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중지불을. 그러니까 이중지불이라는 거는 이제 돈이 복사가 이제 안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의 이제 안전함인데 자꾸 거기가 이제 데이터가 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뭐 너무 뭐 그 데이터 자체가 너무 안전하고 블록체인 뭐 안 뚫리고 사실 그런 측면이 그 사실 이중지불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비트코인을 이제 한번 보냈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길버님한테 보내고 뭐 기린 씨한테 보내고 이게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보안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뭐 블록체인 절대 안 뚫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한계점을 이제 좀 명확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측면의 보안이 아니라 이 이중지불을 방지하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발행할 수 있다가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의 장점인 거지. 뭐 이걸 써가지고 뭐 안전하고 뭐 사실 그거는 이제 옛날 이제 아젠다죠. 사실은 좀 웃긴 게 제가 이걸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지당 이번에 뭐 200억 가까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뭐 당했는데 어쨌건 200억 정도 뭐 보상을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해킹 당해도 이제 보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만약에 진짜 개인이 보관하고 있으면은 개인이 해킹 당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사실 해킹 당할 뻔했어요. 이제 그 고스트 컨퍼런스 가기 전에 고스트 디스코드 들어가려고 이제 디스코드 찾아봤는데 고스트 프로젝트 해가지고 디스코드 있더라고요. 그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한 1000명밖에 없어요. 뭐야 나 뭐 여기 디스코드 안 하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그 디스코드 링크가 깨져 있어가지고 그걸로 못 들어갔고 디스코드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처럼 거기에 이제 홀더 인증하고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버튼 눌렀는데 메타마스크 컨펌이 딱 나와요. 근데 거기서 수수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인증할 때는 수수료 안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수수료를 쓴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보낸다거나 내가 무언가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딱 저는 이제 거기서 그걸 딱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거기서 X를 눌렀는데 저같이 이제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OK를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거고 OK 누른 순간 내가 가진 자산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그 많은 프로젝트에 있는 개인 유저분들이 해킹 당하는 게 사실 그런 루트인 거고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거래소에 맡겨놨으면은 사실 그 거래소가 보장을 해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개인보다는 어쨌건 맡겨놓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해킹당한 건 보상을 해주는데 고파스처럼 규제 때문에 막힌 경우는 답도 없다.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거래소 해킹 당했으니까 역시 그 개인 지갑에다 보관해야 돼. 이러면은 이제 사실 이렇게 돌고 도는 문제거든요. 돌고 돌죠. 개인 지갑에다가 그 보관했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으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사고는 그냥 진짜 재수 없어서 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는 해킹 당하면 피해 보상이라도 해주잖아요. 근데 개인 지갑에 털리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 그래 지금 그 유명한 그 리플 CTO 지금 비밀번호 딱 한 번 남았는데 지금 1000원어치 비트코인인데 매일 밤마다 일은 안 하고 비밀번호만 생각하고 있대잖아요.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그러니까 이제 리플 CTO도 지금 그걸 지금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래소가 안전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보니까 이거 해킹을 100% 막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블록체인 자산들을 좀 문제가 생겨도 그걸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빠르겠다. 아니면은 그거를 정지시키고 뭐 새로 찾는 방향? 그래서 사실은 이제 NFT가 사실 관리하기 좋은 건 좀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은
코인은 그 뭐 탈중앙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마이닝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뭐 내가 그 프로젝트 운영자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해킹 당했어, 문제 생겼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그냥 거기다 X표 치고 우리가 새로 이거 딴 거 줄게. 그래가지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그냥 이거 쓰기 나름이구나. 블록체인이 탈중앙어 뭐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운영한 사람이 그냥 중앙어로 그냥 중앙어인 거고.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기술적인 뭐 완전 무결한 탈중앙화는 비탈릭 부테린이 좋아하는 거고, 이제 일반 씬에서는 사실 약간 문화가 많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이런 문화 이거를 이제 뭐 모르겠는데 뭐 탈중앙화가 뭐죠? 중앙화는 솔직히 관심 없는데 뭔가 돈이 되고 뭐 돈을 만들 수 있고 이제 이런 측면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맞죠? 그 웹도 우리가 뭐 TCP, 뭐 IP 프로토콜 뭐 이런 거 알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서 갖다가 써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쇼핑몰 만들고. 그쵸. 이런 것처럼 사실 블록체인도 뭔가는 이제 있는데 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자기가 응용을 하는 거니까 이제는 뭐 사실 중앙화냐 탈중앙화냐 이런 측면이 이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그렇게 쓴다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발전시켜가면 되는 건데,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유독 뭔가 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그런 뭔가 자꾸 좀 틀 안에 갇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 탈중앙이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적자냐 서자냐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적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노력을 했던 건데, 지금 그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게 다 망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다 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가 대장이야 이런 게 의미가 없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네, 기린 씨가 그 명언 남겼잖아요. 그 선즙 필승. 그래서 이제 선즙으로 하는 그 프로젝트들도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린데,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든 뭐든 대기업이 한다 뭐 이제 뭐 완전 탈중앙화 난 적자처럼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유저 많이 모으고 매출 발생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땡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중지불 같은 것도 사실 뭐 그렇다면 블록체인 안 쓰는 뭐 일반 그냥 이런 실생활에서 이중지불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불편해 죽고 막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에는 블록체인이 이제 이중지불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매력이 없는 게 어쨌든 증명이 된 셈이에요. 지금 뭐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결국에는. 뭐 그런 거 보면은 이중지불로 막 엄청나게 막 골머리 썩고 막 이러지도 않고, 뭐 그런 거 보면 이중지불도 매력이 없는 거고, 블록체인이 가진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보고 그쪽으로 이제 발전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AI도 사실 뭐 취지 막 하면은 야 이거는 사람과 진짜 비슷한 거야, 비슷해야만 해, 사람처럼 사고해야만 해 이러면서 막 했다면은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내보내고 사람이 그냥 어떻게 쓰든 막 재밌게 쓰잖아요. 이걸 가지고 막 와 사람이랑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 이거를 굳이 사람들이 막 따지고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블록체인도 막 너무 업계 사람들이 막 이건 막 보안이 강해야 되고 막 뭐 한번 뭐 하면은 되돌리면 안 되고 막 좀 뭔가 이런 자기들만의 틀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걸 좀 깨버리고 좀 편하게 좀 그 미래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잖아요. 기린 씨 그 사례 좋네요. 막 해킹 당하면 X 치고 다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돈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돈 발행했는데 이게 해킹 당했다. 그러면 그 돈 가짜야 표시하고 또 발행하고. 얼마나 좋아요. 돈 복사돼. 어떤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뭐 X 치는 데도 있고 그냥 그 캐릭터를 철창에 가둬놓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자기네가 하기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민간 화폐나 그런 징표들이 이제 많이 유통이 이제 되는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제 뭐 지닥은 이렇게 됐고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걱정이 국민연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도 지금 이게 국민연금이야말로 진짜 폰지잖아요, 폰지. 그러니까 우리 60년 동안 이제 묵혀두면서 이제 그 노후에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국민연금 막
운영도 되게 뭐 방만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블록체인은 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사실 규모는 작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거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새로운 이제 뭔가 문화가 탄생하게 되면 일단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스타트업에서 시작할 때는 막 되게 잘하다가 나중에 이제 조직이 커지면은 썩어 들어가잖아요. 이제 안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취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돈도 막 불려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방만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냥 그 인류의 역사가 어쨌든 간에 막 비대해져가지고 이제 안주하게 되면은 막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가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이제 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뭐 옳고 뭐 이게 뭐 기존 문화를 뭐 대체하거나 그런 측면은 아닌데 어쨌든 기존에 있는 조직이 이런 식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은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계속 이제 더 좋은 문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인간이 그냥 보수적인 조직의 그런 문화들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코인 사기야 뭐 이런 거가 이제 막 코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문제니까 인간 욕망이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코인을 이제 주제로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코인만 뭐 이렇게 욕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파보면은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게 많죠. 근데 이제 기득권이 이제 은행 쪽이기 때문에 이제 코인 관련해서는 이제 막 부각시키고 이제 은행 관련된 거는 자꾸 축소시키고 얼마나 그 은행장들도 막 비리 때문에 구속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인 거죠. 뭐 얼마 전에 뭐 이제 기사 보니까 이제 뭐 이거 규제하는 게 뭐 기득권 싸움 아니냐, 그러니까 코인과 금융 뭐 기득권 싸움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금융위에서 이제 그걸 부정을 했는데 뭐 저는 사실 기득권 싸움이 맞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사실 그렇다고 코인이 꼭 지금 어쨌건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다들 부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자강두천인 상황이라서 둘 다 좀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우리가 못하는데 야 우리만 못하는 거 아니야 다른 데도 못하고 있어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좀 구차하긴 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잘 되고 나서 안 되고 있는 쪽을 이제 좀 비판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다른 데도 뭔가 물귀신 작전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코인 업계에 좀 시선이 박한 거는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업계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화를 듣고서는 이 방송을 듣고서는 조금이나마 좀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이나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 시선도 그렇고 좀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개방형 사고를 이 개방형 인간처럼 이제 개방형으로 이제 동개방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한 줄로 평 해볼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그때 이제 블록체인이 아마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AI가 갑자기 유행한 것 같지만 AI가 블록체인보다 훨씬 오래됐다. 고인물보다는 덜 중앙화가 낫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항상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뭐 이런 명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블록체인 뭐 요즘 뭐 탈중앙화했을 때 막 진짜 막 모든 뭐 1억, 10억 이 정도의 탈중앙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에서 한 3개, 4개까지의 덜 중앙화까지는 어느 정도 달성을 해주는 것 같아서 그 정도까지만 갔더라도 충분히 뭐 효과는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 뭐 지금 좀 악재가 업계에 터지고 있어가지고 걱정스럽긴 하지만 사실 뭐 악재라면 악재고 또 이런 썩어 빠진 그런 그 골마 터진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터져 나가고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지금 암울하게만 볼 필요가 수술을 다 받아야 돼요. 이게. 네, 분기를 다 터트려야 돼요. 다 터트려서 시원하게 이제
이제 개방해야지 이제 좋은 것처럼 마취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취를 좀 하고. 마취를 좀 해야 되는데 마취 없이 지금 다 터지고 있어가지고 좀 쓰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고쳐 나가는 거죠. 개선을 하는 거죠.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고쳐지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지 알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또 보면은 이제 업계가 발전하는 또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 뭐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블로킹 294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주제와 드러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플러스 동구멍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